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모실 주제는 정청래의 왕위 찬탈 관련된 내용인데, 왕위 찬탈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굉장히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있죠.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기자 30년입니다. 제가 거의 30년이 육박하는데 이런 내전 저는 처음 봅니다. 여권에서, 물론 여권에서도 내전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석열 한동훈 내전이 그런 내전이죠. 그것만 해도 이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에 한 2년이 다 된 시점에서 일어났던 내전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이, 이재명 집권 1년도 안 됐습니다. 이재명 집권 5월 며칠입니까? 5월 10일? 5월 9일? 네. 돼야 이제 1년이 되는데 지금 8개월밖에 안 됐죠. 네. 근데 내전이 한창이에요. 조국혁신당 합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두고 저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봅니다. 제가 과문하지 않습니다. 별로 이게 취재 많이 했고 들은 것도 많기 때문에 별로 과문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거 처음 들었어요. 예, 처음 봤습니다. 예,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전국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분 문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관세 문제라든가 이제 경제, 실물 경제 추락 문제, 아니면 또 코스피 이런 것들이 가려서 잘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살벌합니다, 속으로는. 예. 친청, 즉 정청래와 가까운 사람들은 연이어서 이거를 해야 된다, 합당을 해야 된다. 왜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느냐? 합당이 얼마나 좋은 건데. 예. 합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성공 공식이긴 합니다. 합당은 늘 제가 DJP 연합을 예로 들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사실은 극과 극이죠. 예, 민주화운동의 선봉자였던 김대중,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의 선봉이었던 김정필의 자민련, 김대중의 국민회의죠. 그 당시에 이 민주당 계열과 자민련 계열이 합해져 가지고 여기서 대선을 치를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결과 승리를 거뒀죠. 1.7%포인트인가 차이로 아마 정확히 않을 수도 있는데 1점 몇 퍼센트 포인트입니다. 그걸로 이회창 상대를 누르고 대선에서 이겼는데, 김정필이 그 당시 가졌던 지지율이 6, 7%. 그거 아니었으면 승리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합당이라고 하는 거는 늘 위닝 코얼리션, 즉 승리연합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승리연합에 기여하는 게 합당입니다. 특히 이렇게 색깔이 다른 정당의 합당은 더 많은, 이제 중복된 유권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승리연합을 확실하게 굳히는 길이다. 물론 거기에 이제 지분 나누기라고 하는 이제 과제가 있지만, 그 뒤에 김대중 정부 출범하고 하자마자 자민련에서 JP가 추천하는 인사 내각의 절반을 썼어요. 약속을 지킨 거죠. 네, 이런 지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해야 된다. 정청래 또 누굽니까? 조국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왜 당내 민주당이 시끄러운 게 마땅치 않죠. 그러니까 너희 당부터 좀 해결하고 합당하자 그래 이러고 짜증을 부리고 있는데 하자는 입장이죠. 또 하나 누구 있습니까? 이 둘 뒤에서 이것을 설계한 것으로 보이는 김어준. 그래서 여러분, 정청래의 정, 조국의 조, 김어준의 준, 정조준, 누구를 정조준하는가? 이재명을 정조준 하고 있다. 너는 정조준 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여기에 또 누가 하셨습니까? 김어준과 가까운 유시민, 네. 정청래와 굉장히 가깝죠. 네. 정청래를 응원하는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결국 친문의 갈래거든요. 다. 친문으로 이어지는 갈래. 친명과는 결이 다른 갈래죠. 유시민이 어제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들 위험수위 발언들을 하는 몇몇이 있는데 여차하면 날아갑니다. 예, 굉장히 살벌한 얘기죠. 네, 이거보다 더 살벌하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문정복 의원, 여성 의원인데요. 이분이 어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표에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지난 총선 때 어떻게 되는 거 봤지? 끝장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표에게 대들면 지난 총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네, 2024년 4월 22대 총선 앞두고 이재명의 당권파,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그룹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친명 횡재, 그다음에 비명, 친명이 아닌 비명 횡사, 이 공천을 했잖아요. 네. 친문 그룹들이 전부 다 그냥 말하자면 이제 집단 학살을 당했어요. 네. 집단 도륙을 당했죠.
비명 행사.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정복 의원. 당대표에게 기어올라? 어떻게 되는지 몰라? 22대 총선 때 어떻게 됐어? 야, 비명 행사 시키겠다. 이거 지금은 식으로 하면 비청 행사. 정청래 아닌 사람들 비청 행사 시키겠다. 어마어마한 폭탄 발언한 겁니다. 예. 살벌한 거죠. 이 정도 되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천대전. 예. 반청이 가만히 있습니까? 네. 이현주 의원. 최근 상황을 보면 고대 로마가 생각납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임기 초에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2인자, 여권의 2인자, 3인자가 판을 바꾸려는 시도다. 네. 그리고 1인자에 대한 2인자의 반란이다. 주류교체 시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인자의 1인자에 대한 정청래의 이재명에 대한 반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살벌한 얘기죠. 예. 또 강덕구 의원은 합당 제안의 목적과 동기를 잘 따져봐야 된다. 목적과 동기. 목적 뭐 대충 알겠어. 동기가 뭐야 근데. 정청래 동기가 뭐야? 계산속이 뭐야? 이런 거죠. 예. 명분과 실리를 의심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더민철하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입니다. 약 전부 다 한 6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40명의 의원이 어저께 오전에 모여가지고 대다수 의원들이 합당에 반대한다 결의를 했습니다. 김우영, 이재강 의원들 친명 그룹이 중심이 된 조직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저께 결국은 이 합당론의 또 다른 중심에 있죠.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이재명 대통령의 입안에 혀처럼 구시는 분 김민석 총리 어저께 또 한마디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현재의 합당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첫째, 원칙적으로는 민주 대통합이 좋다. 둘째,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 중요하다. 통합은 특별히 그렇다. 왜냐? 그것이 민주 세력의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경험치로 볼 때 민주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고 결과도 민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뿌리 깊은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아주 세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김민석 명색의 국무총리 국정의 2인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발언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합당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민주주의는 결과만큼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 과정이 민주주의적이지 않을 경우에 절차도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것이고 결과도 민주주의적일 수 없다. 이런 것은 결국 이러한 통합, 이러한 합당은 결과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한 거죠. 굉장히 민주주의 이론을 편 것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완곡하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강경하게 반대를 한 겁니다. 거의 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명청대전이 너무 일찍 현실화됐다. 나는 이 아이템이 지금 시작되기 직전에 초반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30년 가까이 정치 기자 생활을 하면서 집권 여권 내에서 집권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내부에서 이런 내전이 일어나는 거 처음 본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명청대전은 왕위 찬탈 시나리오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왕위 찬탈 시나리오 아니냐. 네. 이 조기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 갈등을 이제 오마주한 거 아닌가. 그건 대잡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 좀 정청래가 너무 급하다. 한동훈을 연상케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은 권력을 이길 수 있는 이인자는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이게 한동훈 짝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예상이 되는데 정청래는 왜 그랬을까? 일단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세를 불리는 거죠. 자기랑 결이 같은 친노 친문 뿌리의 조국의 혁신당을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내 표를 늘리고, 마침 어저께 오늘 또 중앙위원회 1인 1표 그 투표가 진행되고 있죠. 이거 아마 정청래 대표의 재신임 투표 같은 걸 텐데, 지난번에 이 투표가 무산되고 나서 시간이 너무 짧아서 무산됐다 그래서 하루에서 이틀로 연장을 한 겁니다. 1인 1표제가 통과가 되면 아마 그 날개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신인 투표와 연결이 돼서 결국은 조국 혁신당과 합쳐서 자기 세를 불리고, 이거를 통해서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을 노리는 거겠죠. 당대표 연임을 하면 그것부터 2년의 임기가 계속되는 거고요. 2년 뒤 그 안에 있을 내후년에 2028년도 4월 23대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이 정청래계를 넓혀 나가고, 아까 문종복 의원이 얘기했듯이 비청 행사도 공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권력의 논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살벌하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대권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2027년도. 뭐 이런 것을 꿈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간단치 않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간단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명청대전, 왕위 찬탈 시나리오까지 언급이 되는 이 대결의 끝, 어디까지인지, 민주당 내분 사태,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